오늘은 이경우의 위로연을 위해 애들과 함께 모여 볼링을 치고 있었다. 민지는 예슬이와 헤어진 이경우에게 다시 예전처럼 장난칠 수 있어서 기분이 좋았다. 이경우 옆에 누군가 있으면 자신의 마음도 불편해질 뿐더러 자연스러운 행동이 나오지 않으니까. 그렇게 애들과 같이 볼링을 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경우는 누군가와 전화를 하더니 잠시 나갔다 온다고 한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이경우는 돌아오지 않았다. 심지어 밖에서 만나기로 한 친구가 볼링장에 들어와 이경우를 찾는다. 민지는 이경우가 살짝 걱정이 돼서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이경우는 전화조차 받지 않았다. 그렇게 몇 번을 계속해서 전화를 했다. 그런데 그 순간 이경우가 전화를 받았다. 민지는 이경우에게 어디냐고 왜 안 오냐고 물어보았더니 이경우는 그냥 집에 간다고 한다. 민지는 당황했다. 갑자기 이경우가 왜 이렇게 기분이 나빠진 거며 갑자기 왜 집으로 간다는 건지. 당황해하는 건 다른 애들 또한 마찬가지였다. 다음날 민지는 평소와 같이 학교에 등교했다. 하지만 이경우는 학교에 오지 않았다. 그래서 민지는 그런 이경우가 내심 걱정돼서 카톡으로 왜 안 오냐고 물어보았지만 이경우는 읽지도 않았다. 민지는 생각했다. 이경우한테 뭔 일이 있는 건가? 그런데 다음날 이경우가 학교에 왔다. 오랜만에 학교에 온 이경우를 보고 민지는 깜짝 놀랐다. 그런데 이경우의 표정이 좋아 보이지 않았다. 그런 이경우에게 공주영이 다가가 말을 거는 것처럼 보였는데 갑자기 이경우는 공주영의 멱살을 잡았다. 민지는 그 모습을 보고 생각했다. 갑자기 왜 저러는 거지? 쟤네 둘이 왜 싸우는 거지? 점점 사태가 심각해지는 것 같았다. 반 애들이 이 둘을 말려도 싸움이 멈출 것 같지 않아 보였다. 그런데 자림이가 이 둘의 싸움을 말리니 그제서야 이 둘의 싸움은 멈췄고 이경우는 그대로 반을 다시 나가버렸다. 그렇게 이경우가 반을 나간 그 뒤로 반 분위기는 어수선해졌다. 공주영은 학교가 끝나고 이경우를 찾으러 간다고 말한다. 게다가 김병훈도 같이 간다고 말하기에 민지는 이경우가 내심 너무 걱정이 돼서 같이 가겠다고 말했다. 그래서 공주영과 김병훈과 함께 이경우가 자주 가는 곳으로 가기로 정한다. 첫 번째 장소는 PC방이었다. 그렇게 PC방을 둘러보는데 다행히도 PC방 구석에서 자고 있는 이경우를 발견했다. 그런 이경우에게 장난을 치는 김병훈. 자다가 화들짝 놀래서 깨는 이경우를 보니 민지는 너무 즐거웠다. 하지만 이경우는 평소처럼 이러한 장난을 받아주지 않았고 짜증을 내며 우리 곁을 지나치려 한다. 그런 이경우를 공주영이 잡아보려 했지만 이경우는 더욱 거칠게 공주영에게 욕을 하며 팔을 뿌리쳤다. 민지는 욕을 하며 거칠게 대하는 이경우를 보니 예전에 노래방에서 자신에게 대했던 이경우의 모습이 떠올랐다. 민지는 저렇게 화내는 모습을 보이는 이경우가 생소하고 무서웠다. 그래서 PC방을 나가려는 이경우에게 말 한마디도 붙이지 못하겠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민지는 공주영과 김병훈과 함께 PC방을 나가는 이경우의 뒷모습을 바라볼 뿐이었다. 다음 날이 되었다. 이경우는 또다시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민지는 이때 이런 생각을 한다. 이제 더 이상 이경우를 신경 쓰지 말자고.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다음날 이경우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학교에 나왔고 게다가 그렇게 사이가 좋아 보이지 않았던 공주영과 다시 예전처럼 친하게 지내고 있었다. 민지는 생각했다. 뭐지? 대체 뭔 일이 있었길래 다시 예전처럼 돌아온 거지? 그래서 민지도 다시 이경우에게 예전처럼 장난을 치기 시작했다. 며칠이 지나 시험 기간이 다가오기에 친구들과 같이 공부하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이경우는 가지 않는다고 한다. 민지는 그런 이경우에게 말했다. 넌 대체 왜 이렇게 공부를 안 하냐? 너나 하라는 식으로 말하는 이경우. 민지는 그렇게 말하는 이경우가 왠지 모르게 띠꺼웠다. 어쨌든 그렇게 공주영내에 와서 다 같이 공부를 하고 있었다. 민지는 수학 기출 문제를 풀고 있었는데 잘 풀리지가 않아서 어떻게 푸는 건지 고민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옆에 있던 정상훈이 말을 걸어온다.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풀면 돼. 민지는 생각했다. 와, 이렇게 푸는 거구나. 얘 똑똑하네. 그런데 그 순간 안경민과 석호는 그런 모습을 보고 정상훈을 놀리기 시작했다. 게다가 이제 번호 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몰아가는 안경민. 그런데 민지는 쑥스러워하는 정상훈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 아니, 그런데 왜 나만 이경우를 신경 써야 돼? 이경우 여친 생기면 왜 나만 짜증이 나야 되는 거야? 걘 나 신경 하나도 안 쓰잖아. 대체 왜 나만 신경 써야 되지? 갑자기 이런 생각을 하니 민지는 괜시리 짜증이 났다. 그래서 홧김에 정상훈에게 번호를 줬다. 번호를 바꿔도 쑥스러워하는 정상훈을 보면서 민지는 이제 이경우는 신경 쓰지 말자고 그렇게 생각했다. 그런데 다음날 갑자기 이경우가 자리 밑 책상에 바나나 맛 우유를 놓는 걸 보게 되었다. 민지는 그 모습을 보고 생각했다. 뭐지? 제가 왜 자리미한테 저걸 줘? 순간 내심 뭔가 짜증이 나려 했는데 이경우가 말한다. 이거 공주영이 전해달래. 민지는 이 말을 듣고 내심 안심이 되었다. 하지만 이런 안심되는 마음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다음 시간은 수학 시간이었고 숙제를 해오지 않은 민지는 다른 반 친구한테 빌려야겠다고 생각을 했다. 그래서 다른 반으로 수학 노트를 빌리러 왔는데 거기서 민지는 이경우를, 아니 체육대회 때 봤던 이경우 중학교 동창회가 이경우와 같이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게다가 저 둘의 사이는 민지 눈에는 너무나도 가깝게 느껴졌고 그 모습을 보며 민지는 생각했다. 뭐지? 쟤네 둘 결국 사귀는 건가? 책을 빌려 반을 나갈 때까지 이 둘이 같이 있는 모습에 민지는 눈이 떼지지 않았다. 그리고 반으로 돌아가며 생각했다. 뭐야, 친구라면서 결국 사귀는 거야?
시간은 그렇게 흘러 겨울방학이 되었고 민지는 크리스마스 때도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나서 며칠 뒤 민지는 친구들과 함께 김병훈네 할머니 댁에 또 놀러오게 되었다. 그렇게 집 근처에서 다같이 썰매도 탔고 고구마도 구워 먹었다. 놀다 보니 시간은 어느새 밤이 되었고 민지는 친구들과 함께 그대로 집으로 향했다. 친구들과 다같이 한 방에 모여 이불을 덮고 쉬고 있었다. 그런데 아까 놀던 곳에 고구마를 놓고 왔기에 친구들과 할리갈리로 고구마를 가져올 사람을 뽑기로 한다. 그렇게 할리갈리 게임은 시작이 되었다. 그런데 게임을 하다 보니 어느새 민지는 최후의 3인까지 남게 되었다. 여기서 한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두 사람이 고구마를 가지러 가야 했기에 민지는 어느 때보다 더 집중을 했다. 그런데 결국 이 셋 중 자리미가 게임을 이겨버리게 되어서 민지는 경우와 같이 고구마를 가지러 가게 되었다. 민지는 이경우와 단둘이 간다는 것에 약간 긴장이 되었다. 그런데 갑자기 안경민이 말한다. 뭐야, 상훈이 질투하네? 상훈이가 가고 싶대. 민지는 저렇게 말하는 안경민이 너무나 짜증났다. 그런데 그 순간 자리미가 말한다. 그럴 거면 게임 왜 했냐? 그냥 둘이 가. 민지는 내심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이경우와 단둘이 시골의 밤길을 걷게 되었다. 그런데 이경우는 무섭다면서 민지 뒤를 졸졸 따라온다. 그런데 갑자기 이경우가 소리를 지르며 민지의 팔짱을 꼈다. 민지는 그 순간 심장이 두근두근 거렸다. 자신의 마음이 들킬 것 같이 심장이 크게 울렸다. 들키고 싶지 않은 마음에 괜히 이경우를 멀리 쳐냈고 속도를 높여 더욱더 빨리 걸었다. 하지만 이경우는 무섭다면서 계속해서 졸졸 따라왔다. 이경우는 정말 겁이 많았다. 앞에 걸린 비닐을 보고도 놀래기 일쑤였고 뭐만 하면 계속해서 놀래기 일쑤였다. 어쨌든 그렇게 고구마가 있는 곳에 도착하였다. 그렇게 고구마를 담고 있었는데 민지는 그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다. 얘 때문에 대체 내가 왜 이렇게 감정 소비를 해야 되는 거지? 괜시리 괘씸했다. 그래서 이경우를 더 놀려주려고 괜히 겁을 주기도 했다. 뭐만 하면 무서워하는 이경우를 보니 민지는 너무 웃겼다. 이렇게 이경우랑 단둘이 있으니 민지는 왠지 모르게 너무 즐거웠다. 그렇게 즐거워하고 있을 그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난 대체 얘한테 뭘까? 어느새 얘는 내 마음속에 자리 잡았는데 얘한테 나는 오로지 공주영 여친 친구일 뿐인 걸까? 그래, 어쩌면 내가 얘랑 어울리며 놀 수 있는 거는 내가 공주영의 여친의 친구이기 때문에 그런 거일지도 몰라.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내가 얘랑 이렇게 어울려 다닐 일도 아마 없었겠지. 그렇게 생각하니 민지는 자신이 이경우에게 아무런 존재도 아닐 거라는 생각이 너무나 크게 들었다. 어쨌든 그렇게 집으로 가서 놀다가 잠에 들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었다. 두 번째 날에는 이쁜 사진도 찍으며 놀았고 친구들과 같이 롤링페이퍼도 적었다. 그렇게 각자 무슨 내용이 있는지 확인을 했고 민지 롤링페이퍼를 읽는 차례가 되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정상훈과 자신을 몰아가는 내용뿐이었다. 민지는 자꾸 몰아가는 남자애들이 너무나 짜증이 났다. 게다가 정상훈의 롤링페이퍼를 읽을 때에도 대부분의 내용이 자신과 정상훈을 몰아가는 듯한 내용뿐이었다. 안 그래도 짜증이 났는데 이경우마저 몰아가고 있었다. 민지는 그 모습을 보고 짜증이 났다. 아니, 난 지 때문에 이렇게 짜증이 나는데 쟨 정말 아무렇지 않아 보이네. 왜 자신만 이렇게 짜증이 나야 하는 건지 민지는 이경우가 너무 짜증이 났다. 이렇게 짜증을 내는 모습을 보이니 자리미는 민지 편을 들어주며 애들에게 더 이상 몰아가지 말라고 말한다. 민지는 자신이 말하고 싶은 거를 자리미가 말해주니 내심 고마웠다. 그런데도 공주영은 민지에게 말한다. 근데 상훈이 진짜 괜찮은 애야. 민지는 그 순간 공주영이 짜증이 났다. 그렇게 롤링페이퍼 시간도 끝났다. 민지는 마음이 너무나 복잡했다. 이경우만 보면 자신의 마음이 컨트롤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민지는 바람을 쐬러 밖으로 나간다. 나가면서도 민지는 이경우에 대한 생각뿐이었다. 나한테 아무 감정도 없으면서 아까 그런 팔짱은 왜 낀 건데? 나한테 감정 없으니까 정상훈이랑 사귀라고 그렇게 몰아가는 거 아니야? 진짜 난 얘한테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걸까? 난 대체 이딴 새끼 뭐가 좋다고 이렇게 마음고생하는 거지? 진짜 짜증나는 새끼. 그런데 그 순간 누군가 민지의 옆으로 다가왔다. 민지는 그 순간마저도 자신의 옆에 다가온 것이 이경우이길 바랬다. 하지만 그렇게 고개를 돌리니 민지에게 다가온 건 이경우가 아닌 정상훈이었다. 그 순간 민지는 이경우이길 바랬던 자신이 너무나 비참하다고 생각했다. 이경우가 아니어서 그랬던 걸까? 민지는 괜시리 마음이 더 착잡해졌다. 그렇게 그 자리에 그대로 앉는 민지. 정상훈도 역시 민지를 따라 옆에 그대로 앉았다. 그런데 갑자기 정상훈이 말을 걸어온다. 아까 미안해. 나 때문에 괜히 곤란하게 만드는 것 같아서. 걔네가 아기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닌데 어쨌든 내가 대신 사과할게. 미안해. 민지는 그런 정상훈을 보며 생각했다. 얜 정말 착하구나. 자기 잘못도 아니면서 어쨌든 정상훈에게 괜찮다고 말했다. 민지는 얼른 정상훈에게 다시 들어가자고 말했다. 우리 둘만 사라지면 또 애들이 몰아갈 게 분명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정상훈과 함께 다시 집으로 돌아갔다. 그렇게 집에 들어왔는데 남자애들이 마당에서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자신이 지나가는데도 신경도 안 쓰는 이경우를 보니 민지는 내심 더욱더 짜증이 났다. 어쨌든 그렇게 두 번째 날이 끝났고 세 번째 날에 아침이 밝았다. 집에 돌아가는 날이
날이기에 아침부터 짐을 챙겼다. 그리고 기차를 타고 역에 도착했다. 이제 집에 돌아가려고 하려던 찰나 갑자기 누군가가 뒤에서 불렀다. 뒤를 돌아보니 정상훈이었다. 정상훈은 이어서 말했다. 다음에 또 같이 놀자. 민지는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대답을 해줘야 하는 건지 난감했다. 그런데 대답하기도 전에 정상훈은 조심히 가라고 연락하겠다고 말한다. 그렇게 정상훈은 가버렸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민지는 이런 생각을 했다. 이경우가 나한테 저랬으면 좋겠다. 그래서 무심결에 이경우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하지만 이경우는 인사조차 하지 않은 채 그대로 갈 길을 가고 있었다. 어쨌든 시간이 지나 그렇게 1학년 겨울방학이 끝났고 민지는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다. 2학년 반 배정을 보니 같이 어울려 다니던 남자애들과 여자애들 모두 같은 반이 되었다.